건강체는 세로토닌입니다. 이시영 박사의 면역혁명. 당신의 면역 나이는 몇 살입니까? 건강체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의 적정량이 유지되어야 뇌 속의 모든 시스템이 균형과 안정을 유지합니다. 특히 면역살 사령부인 자율신경이 균형적이어야 모든 면역 시스템의 균형도 잡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체는 세로토닌이 만듭니다. 다음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효과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로토닌의 효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의 효과,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행복하고 밝은 기분이 들게 한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준다. 집중력,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 충동성, 파괴적인 행동을 조정한다. 활기차고 의욕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다. 식욕이 좋아진다. 습관성 중독증을 조절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잘 움직이게 해준다. 숙면을 하게 해준다. 아침형 인간으로 만든다. 장의 여유균이 증가해서 면역력이 향상된다. 호르몬 대사 기능이 원활해진다. 우리 몸은 원래 건강하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질병을 배제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병이 생겼다는 것은 잠시 우리 몸의 신호를 잘 듣지 않아 본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잘 대해야 합니다. 따뜻이 감싸고 즐거움과 충실감을 주어야 합니다.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잘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른바 워라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동차에는 가속격기만 있지 않고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 자연추이력이라는 위대한 힘을 타고났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추력을 달리 말하면 항상성의 법칙, 조직재성의 법칙, 그리고 면역력입니다. 특별 대담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은 문창식 원장이 오늘은 최원 자연통합병원의 문창식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문창식,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로 되어 있다는 것은 2014년 에볼라, 조류독감, 메르스, 그리고 사스 등이 모두 RNA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입니다. 바이러스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바이러스에 DNA 정보가 있고 RNA가 있는데 그래서 헤르페스나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DNA 바이러스입니다. 이 시험 두 바이러스 간의 차이점은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돌연변이 여부입니다. DNA 바이러스는 침투한 세포 내에서 정식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약 1000배 정도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DNA는 복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교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RNA는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이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의 변종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스2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험 남성 여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잘 걸린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문창식,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처음 나오는데 통계적으로 남성 여성보다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정한 주장 중에 하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면역학 전문가인 필립 골드 교수의 설명입니다. 골드 교수는 면역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유전자에서 면역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주로 X 염색체에 있는데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 남성은 X 염색체가 하나이고 여성은 XX 염색체로 X 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면역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에 대한 면역이나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강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시험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유전적 요인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는데 얘는 비유전적인 요인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가 흡연율이 높다는 것, 좀 더 짜다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과일과 채소를 여성에 비해서 적게 섭취한다는 것, 또 과일을 만나는 것,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다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이 시험 무증상 감염자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위험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문창식.
무증상 잠식이라 하면은 병균이 몸 안에 들어가서 잠복기가 지났는데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염되었으나 기침이나 발열이 없는 환자를 무증상 감염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증상 시기에 전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확진이 안 된 무증상 감염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일을 하는데 이를 해제하면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은 전염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당분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시험 재확진 환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코로나19 확진 후에 치료를 받고 바이러스가 소멸된 것을 확인했는데 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를 말합니다. 약 2.1% 환자에게 발생하며 방역당국은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하기 시작했다는 재활성화에 무기를 두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확진 환자의 전염성 여부입니다. 아직 전염성에 대한 임상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결론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전염성에 대해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시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정도가 인종이나 민족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장식 이러한 논쟁은 유럽에서 시작했는데요. 영국에서 19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소수민족이 전체의 약 13%, 즉 19에 감염된 환자 전체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흑인의 인구 비율이 전체에서 14%인데 감염자가 3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 감염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 분자 생물학 연구소 소장인 이완 버니는 민족들 간의 동반 질환이나 경제력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후성 유전학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 유전학은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건강의 영양 상태로 생활 환경에 따른 것이겠네요. 이 시험 아직 바이러스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면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효약 장식 일단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매크로파지, 수지상세포, NK세포 그리고 가립과 같은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세포에서 인터페론을 분비하여 바이러스에 저항합니다. 사스의 경우에 인터페론의 분비를 바이러스가 억제하여 면역세포들이 감염세포로 모이는 것을 지연함으로써 감염을 악화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같은 작용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면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런데 면역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면역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확진자들이 문장식 오히려 면역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는데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접근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사이토카인은 강한 염증성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는데 적당한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지나치게 늘어난 면역세포들이 폐로 들어가서 산소 공급을 해야 할 폐소표 주변에 막을 만들어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호흡곤란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는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양방에서는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치료하는데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저는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을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 내 미생물과 숙주 사이에서 일어나는 면역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장으로 유해균이 침입하면 우리 장벽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를 공격해서 없앱니다. 공격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두면 과잉 생산된 면역세포가 숙주를 공급하여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자가 면역질환, 즉 류마티스 관절염, 전식 아토피 등과 같은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 면역억제세포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장내 균형을 이루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합니다. 이 시향 그게 면역관용, 면역세포나 항체, 숙주, 즉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먹는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현상이지요. 그럼 그러한 장의 균형을 조절해서 면역관용의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창식 우선 장내 미생물 조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내에 유익균이 많으면 면역균형을 이루기에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균을 많이 함유한 요거트, 치즈 또는 김치, 캐비어, 소우, 크라우트와 같은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출시된 프로바이오틱스를 구입하여 보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씨앗류, 통곡 등 식이섬유를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사 과정에서 만드는 중간산물인 호르몬, 콜레스테롤, 글리코겐, 아미노산 등의 대선 산물을 통해서 면역 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성물 중에 하나인 활성형 비타민 A나 단색 지방산 등 강력한 면역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은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보나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어느 정도 면역은 지속되리라고 추정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약 1년 정도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영구 면역은 어렵습니다. 영구적인 면역을 얻으려면 바이러스가 장기간 인체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에서 인체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면역에 대해서 4장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식사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내 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면역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한번 점수를 매겨봅시다. 그래서 식사에 대해서 규칙, 불규칙, 빨리 먹는다, 어리보다 육류, 한국 전통식, 퓨전, 맵고 짜다, 아랫배가 얼른 나온다, 저녁, 폭음, 폭식, 외식, 생활 리듬, 스트레스, 수면, 운동, 김치, 된장을 싫어한다 등등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긴데요. 꼭 챙겨야 할 면역 강화 식단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래서 어느 한 종류의 식품을 챙겨 먹는다고 면역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이 없습니다. 식이섬유가 좋습니다. 첫째로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하고요. 찐득찐득한 소화관 내 이용 혈당치를 떨어뜨립니다.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흡착성은 독소를 제거하고 그래서 발효성으로 해서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변비를 예방하여 대장 청소를 깔끔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입니다. 암을 예방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네랄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더불어서 5대 영양소에 속하는데 미량이지만 우리 몸에 꼭 필수입니다. 4대 영양소의 최대 흡수를 돕고 효소의 화학 반응을 돕고 골격과 치아 혈액을 형성하고 체내 산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산성화를 방지하고 비타민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부족하면 나머지 4대 영양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한 먹거리를 도움받아야 됩니다. 글루타민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소장 점막의 최대한 에너지원이 되고 대장 점막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임파구 면역에 도움이 되고 항우울 작용을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글루타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날생선, 날고기, 날계란, 바라, 대맥 등인데 이는 40도 이상에서 화하게 되므로 날로 먹어야 합니다. 일상식에서도 필요한 양을 섭취할 수 있지만 면역 저하 상태나 감기, 무리한 다이어트로 영양이 부족한 상태 혹은 수술 후에 체내에서 필요한 합성을 하지 못할 때 반드시 섭취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만 이를 장간의 에너지로는 쓰지 않습니다. 장간의 에너지원은 글루타민입니다. 글루타민 농도를 올리면은 림프가 활발히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정식함으로써 미크로파지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하루 5mg 정도만 섭취하면 충분한데 장을 튼튼하게 하는 정년 영양소이니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여타 장 건강에 좋은 올레인산, 식물성 유산균, 식이섬유, 마그네슘, 올고당, 비타민C, 허브, 물 등의 식품과 조합해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프로폴리스 최근 학자들 사이에 강력한 항산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거리에 함유된 30여종의 이상의 플라포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식물 유리 플라포노이드와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항산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항균, 살균, 바이러스, 진통, 항염, 세포활성, 조혈, 혈관 강화, 항종양, 항피로, 생리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아주 귀중한 물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항암 기능이 탁월하다는 사실이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폴리스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어서 최근에 일본에서 열린 프로폴리스 국제회의에서는 53개에서 온 2,200명이 참가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은 과학 문명의 발달 관계에서 청결, 쾌적,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과 공생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 체력이 저하, 면역 기능이 붕괴되고 근대 서양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암을 비롯해서 아토피, 천식, 꽃가루, 알레르기 등의 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도시 아이들에게 많아서 둘 중에 하나꼴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 피부, 상재균, 장내세균 등 미생물을 배제하는 생활 때문에 지나치게 깨끗한 청결벽이 만든 현대사회의 문명병입니다. 효소. 많은 사람들이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효소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여야 하겠다는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는 포도를 먹을 테니 이를 소화할 효소를 분비하려는 뇌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포도 생각만으로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것입니다. 효소는 음식마다 종류를 달리 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효소가 없으면 소화가 안되고 소화하는 음식물을 대사 과정을 흡수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효소에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잠재효소와 음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효소가 있습니다. 잠재효소의 양은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러니 아끼는 것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잠재효소는 또다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나뉘는데 과식을 하고 소화하느라고 너무 많은 효소를 써버리면 대사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이 분해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장에 남아서 노폐물 덩어리로 썩어가면서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잠재효소를 아끼기 위해서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이 효소는 우리 몸의 파수꾼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 흡수, 분해, 배출, 해독, 살균, 혈액 정화, 진강 등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그러니 효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은 9가지입니다. 잘 알려진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외에 꼭 필요한 것이 4가지 더 있는데 바로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칼, 물, 효소입니다. 문제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함으로써 소화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독, 배설한 후에 부족한 효소는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효소를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클린거트의 저자인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는 장내세균증의 가장 놀라운 기능이 바로 면역계 조절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장 건강을 위해서 효소와 같은 미생물이 살아있는 식품, 즉 발효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번이나 발효 과정을 거쳐서 몸에 좋은 식초, 음료도 시중에 나와 있으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맛, 건강, 대중성을 모두 맞추기 위해 산도를 낮추고 건강한 단맛이 나도록 제조해서 만든 식료 음료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과초라는 식초 음료가 오래전부터 인기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효소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체가 평생 생성하는 효소량은 일정하다. 따라서 체내의 효소를 충분히 갖고 태어나면 장수한다. 효소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분류하고 그 비율이 1:3 정도가 건강한 상태다. 과식이나 소화가 힘든 음식을 섭취하면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소효소를 많이 소비해 대사에 쓸 효소가 적어진다. 따라서 일정량밖에 없는 효소를 아껴 써야 한다. 폭식이나 주전부리는 일을 자주 하는 것, 소화가 힘든 음식 등은 피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상식단에서 유념해야 할 것들은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염두에 두고 따뜻하고 좋은 물, 생강차, 녹차, 벤나주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 파이토케놀, 사포닌, 베타콜루칸, 오메가3, 장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는 올레인자, 올레오랑,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D, 글루타민, 날고기, 의류, 육류, 바라, 장 명력을 강화한다. 대맥은 초유, 면역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콜라겐, 태반, 혈관의 탄력, 면역력을 상승한다.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셀레늄, 아연, 비타민,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면역 강화 식사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교원 신경 회복을 위한 식습관은 즐거운 식탁, 골고루 또 한 끼 30분 걸려서 먹기, 찬 음식 피하고 과격한 다이어트 하지 않기, 과식은 금물이고 80% 채우기, 자연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장관 면역과 장내 세균화. 장은 최대 면역 장기입니다. 면역의 70% 여기서 나온다고. 림파구의 B세포나 T세포 대부분이 장에 분포해 있으며 항체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장의 임파 조직, 골수에서 만들어진 T세포가 바이올판에 운반되면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장관 면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장내 세균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력 자율력을 높인다. 5,000종 이상의 효소를 만든다. 화학물질, 발암성 물질을 분해한다. 병원균을 배제한다. 이렇게 해서 장에서 소화흡수 대사를 돕는다. 비타민을 합성한다. 세로토닌의 행복물질, 전구물질을 내려보낸다. 예? 장내 세균의 종류와 기능은 장에는 언제나 대량의 침입자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섞여 들어갑니다. 따라서 강력한 면역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에는 많은 세균이 군락을 이뤄서 서식하는데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세균군이 서로 긴밀히 연대하여 외적을 격퇴합니다. 장에는 소화흡수를 위해서 세포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내 세균층은 성인에서 500종 이상, 개수로는 100조 개 이상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균층을 형성하고 있는 세균종에는 몸에 좋은 유익균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균이 있으며 장내 사정에 따라서 유익균도 되고 유해균도 되는 중간균도 있습니다. 유익균이 많아야 장이 젊고 중간균도 유익균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중간균도 유해균이 되어 장이 노화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60세가 지나면 장 기능이 둔화되고 비피드스균, 유산균 등의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유익균의 대표격이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당기로부터 유산을 만드는 세균의 총칭으로 그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균을 억제하면 병원균 침입을 막아서 장내 세균층을 안정시킨다. 음식의 소화 흡수, 대사 활동을 도와서 미네랄 흡수, 배출을 통제한다. 장내 부패를 억제하고 설사, 변비를 막고 유해물질, 병원균을 먹어치운다. 비타민류, 부신, 피질, 호르몬, 여성 호르몬 등의 합성 작업을 돕는다. 바이러스 증식, 병의 발정을 저지하는 인터페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높인다. 장내 세균 건강을 위한 팁. 유산균을 섭취하면 면역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이 발휘되는데 이는 유산균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강력한 면역 증강 인자가 장의 상피세포 사이에 임파구나 점막 고유층의 베타 임파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장내 세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 채소를, 콩류 이런 것들을 프리바이오틱 식물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발효식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식물류를 섭취한다. 가공식품은 피한다. 잘 씹어 먹는다. 적절한 운동을 한다.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한다. 자신의 몸에 유산균이 얼마나 활발히 기능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다음은 자신의 유산균력을 체크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유산균력 체크리스트. 변통 컨디션이 나쁘고 변비가 있다. 방귀 냄새가 고약하다. 피부가 질다. 잠들기 어렵고 수면이 부족하다. 우유나 유제품을 잘 먹지 않는다. 아침을 걸을 때가 많고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다. 육류를 많이 먹고 야채와 과일을 적게 먹는다. 잘 걷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유산균은 중간균의 역할은 유익균은 지방을 연소해서 체중을 줄여주지만 유해균은 지방과 당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이때 장내 세균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중간균은 유익균도 유해균도 아닌 상태로 건강한 장 환경을 위해서는 이들을 유익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균 상태의 체크리스트.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 먹는 양은 적어도 살이 찐다. 감기에 잘 걸린다. 피부, 방귀 냄새가 고약하다. 설사, 변비에 잘 걸린다. 운동을 거의 안 한다. 튀긴 음식을 좋아한다. 정지된 힐쌀과 먹는다. 낫또 유제품, 발효식품을 잘 안 먹는다. 낫또 유제품.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중간균을 유익균으로 만드는 이런 식사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면역 증강에 좋은 디자이너 푸드, 암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마늘, 양배추, 감쪽, 콩, 생강, 미나리카, 채소, 샐러리, 당근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양파차, 강황 이런 것들이 좋다, 십자가가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질, 메기리, 박하, 오레가노, 오이, 등등, 로즈마리, 세이지, 감자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자, 양배추가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네요. 자, 이 균을 활성화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해줄 식물성 발효식품은 김치, 낫또, 산미가 있는 반찬 양념, 유산균 비피더스가 있는 거, 또 시금치, 이렇게 양배추 이런 거 비피더스, 예, 먹잇감으로 올리고당 함유된 마늘, 양파, 양배추, 바나나, 커피 이런 것 체온을 올리는 식품이 생강, 고추 이런 양파, 아몬드, 육류, 어패류, 육류나 어류 등 동물성 단백질을 과식하면 대장균의 먹이가 되므로 하루 적정 섭취량을 한다. 육류 천천히 잘 씹어야 활성산소가 적게 발생한다. 이런 거 장내 세균을 활성화하여 면역력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천천히 잘 씹자. 침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침이 아밀라제, 리파제를 통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30초가 걸린다. 즉 30분 씹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